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부터 시작할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7월 24일, 딱 17일 남았는데요. 이날이 지나면 미국의 관세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K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유럽 징역 소식,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신종 피싱까지 알찬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전 세계 상호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런데 올해 2월 20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걸 위헌이라고 판결해버린 거예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는데 대법원이 이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냥 물러섰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무역법 122조라는 다른 법을 끄집어내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임시관세를 때렸어요. 이게 일종의 응급 처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122조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월 24일이면 이 관세가 자동으로 사라져요. 딱 17일 남은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운 관세라는 성벽이 대법원이라는 폭풍에 무너졌는데 급하게 임시방벽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시방벽이 150일 지나면 저절로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새로운 영구 성벽을 쌓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 새로운 성벽이 바로 무역법 301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두 가지 명목을 내세웠어요. 첫 번째는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제조업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무려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어요. 참고로 이번 301조 관세 체계에서 나라별 희비가 갈리고 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국이에요. 작년 해방의 날에 19%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이번에는 12.5%로 낮아지거든요. 반면 싱가포르는 피해국으로 꼽힙니다. 기존의 고율 관세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12.5% 관세 대상에 올랐어요. 세계 최대 환적 허브인 싱가포르에 관세가 붙으면 복잡한 공급망을 통해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45개 경제권에 12.5%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한국이 이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올해 3월 11일에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 생산 명목의 추가 301조 조사까지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국 정부의 마지노선이에요. 작년에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거든요. 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이 예고했던 25%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 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한 거예요. 문제는 두 건의 301조 관세가 합산될 경우입니다. 강제 노동 명목 12.5%에 과잉 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면 15%를 넘길 수 있거든요.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15% 상한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한국 수입품에서 연간 43억 달러, 약 6조 원의 관세 수입이 미국에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했어요. 하지만 이 상한이 무너지면 보복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은 한국, 일본, 인도, EU, 영국 등 기존의 관세율 상한을 합의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한 아이버 제이밋은 그리어 USTR 대표도 합의는 합의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러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특히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같은 주력 수출 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요. 수출이 줄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그러면 고용에도 영향이 가고 결국 우리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는 거죠.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40원대로 이미 높은 수준인데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전망을 보면 7월 24일이 사실상의 분수령이에요. 그때까지 301조 관세의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범위가 확정될 텐데 한국 정부로서는 15% 상한을 지켜내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참고로 작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1,000억 달러를 넘겼어요. 만약 이 수출액에 관세가 1%포인트만 더 붙어도 우리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10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 협상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대해서도 혁신의약품 저가 수입 명목의 추가 301조 조사를 개시하는 등 예외 없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서 최종 결과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좀 밝은 소식이에요. 유럽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웃고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이 지난달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의 첫 번째 라인을 가동했어요. 그리고 오는 9월에 추가 라인까지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헝가리 공장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약 44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5만 4천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게 전기차 약 6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게요. 전쟁을 하려면 탄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탄약 공장이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송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전쟁터 바로 옆에 탄약 공장을 짓는 거예요.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유럽에 공장을 세운 게 바로 이런 전략인 거죠. 유럽 배터리 공장 바로 옆에서 소재를 공급하니까 물류비도 줄고 납기도 빨라지고 무엇보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공급망 현지화 정책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해액 제조사 엔캠은 폴란드에 13만 톤, 헝가리에 7만 톤, 합쳐서 유럽에서 총 20만 톤 규모의 전해액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미 프랑스 배터리 기업 베르코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유럽 전역에서 약 10개 고객사 확보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동박 쪽도 마찬가지예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헝가리에 유럽 내 유일한 전지박 생산기지를 갖고 있고 지난달 헝가리 법인에 4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기도 했어요. 연간 3만 8천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스페인에 연산 3만 톤 규모의 동박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의 국내외 총 연간 양극재 출하량은 기존 6만 8천 톤에서 7만 9천 톤 규모로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는 10만 8천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어요. 올해 안에 헝가리에 이 공장을 증설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런 투자가 가능한 배경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에 확실한 성장세가 있어요.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 데이터를 보면 EU 배터리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올해 1분기 54만 6,937대에서 4월 누적 74만 6,899대, 5월 누적 95만 521대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해 1분기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공급량도 전 분기 대비 20%나 늘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또 있어요. 하반기에 삼성 SDI가 기아 EV2, 현대차 아이오닉3 등의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 CATL과의 협력 논의까지 진전되면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CATL은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이미 5기가와트시 규모의 모듈 조립 라인을 운영 중이고 내년부터 약 40기가와트시로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때 한국 배터리 소재 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더디게 늘면서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 유럽 시장이 확실히 반등하고 있고 거기에 유럽 현지 공장까지 가동되기 시작하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전망을 보면 EU의 산업가속화법이 내년쯤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유럽 역내에 생산 거점을 둔 기업들이 더 유리해져요. 역내 조달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법이거든요. 업계 관계자 말을 빌리면 중국 소재 업체들은 배터리 기업과 달리 유럽 내 거점을 확보한 경우가 많지 않아서 선제적으로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직접 해당되는 소식이에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5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됐잖아요. 그만큼 사이버 범죄자들에게도 먹잇감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결제할 때 카드 비밀번호 4자리 전체를 입력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신종 피싱 수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의 등급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어요. 최근 일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킹과 피싱 공격으로 신용카드 정보가 대량으로 탈취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요. 금융보안원이 6월 29일 기준으로 전문 공격 조직이 카드 정보 무려 5,707건을 탈취한 정황을 확인해서 금감원에 통보했어요. 5,707건이면 적지 않은 숫자죠. 이 사람들의 카드가 언제든 부정 사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피싱의 수법이 정말 교묘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보통 카드사 결제 페이지가 뜨는데 해커들이 이 과정에 가짜 결제 페이지를 하나 끼워 넣는 거예요. 생긴 건 진짜 결제 화면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카드 비밀번호 4자리 전체, 주민등록번호 전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까지 다 입력하라고 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카드 결제에서는 카드 비밀번호 4자리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보통 앞 2자리만 물어보거든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핵심 구별법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가짜 결제 페이지에서 정보를 다 빼간 다음에 뭘 하냐면 결제 오류라는 안내를 띄워요. 그리고 나서 진짜 결제 페이지로 다시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냥 결제가 한 번 실패했나 보다 하고 다시 결제하는 거예요. 피싱을 당했다는 걸 전혀 눈치 못 채는 거죠. 이게 바로 이번 수법이 기존 피싱보다 훨씬 위험한 이유예요. 이건 마치 ATM 기계 위에 가짜 카드 투입구를 더 씌우는 스키밍 범죄랑 비슷한 거예요. 진짜 기계 위에 가짜를 올려놓으니까 일반인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번에는 그게 온라인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금감원이 당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온라인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카드 비밀번호 4자리 전체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즉시 결제를 중단하세요. 둘째, 카드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바로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 정지,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하세요. 셋째, 같은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쓰고 있다면 그것도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통합신고센터 112에 신고하고 사건, 사고, 사실원 등을 준비해서 카드사의 배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된 정보를 이용한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카드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요. 현재 카드사들은 탈취된 정보의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하고 있고 카드 재발급과 부정 결제 차단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안원도 탈취된 카드 정보를 카드사에 전달해서 부정 결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온라인 결제 피싱은 해외에서도 큰 문제거든요. 이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결제 과정을 노리는 해킹도 함께 늘고 있어요. 특히 중소 쇼핑몰의 경우 보안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공격 대상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는 거예요. 결제할 때 요구하는 정보가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일단 멈추고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비밀번호 4자리 전체, 주민번호 전체 이 2가지를 요구하면 100% 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3가지 뉴스를 보셨는데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바깥에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그 와중에 한국 기업들은 유럽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 일상에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에요. 위기와 기회 그리고 경계까지 이 3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코노 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